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강추위에 서울에서는 한강도 얼었습니다. 이례적이었던 입춘 한파가 물러나면서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꽁꽁 얼린 입춘 한파. 올겨울 처음 한강물도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맹추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표면 곳곳에 살얼음이 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강 결빙 구간은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기만 하던 산책길 공기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옷은 챙겨 입었지만 공원에서 가볍게 몸을 풀기에는 충분합니다. 너무 추워서 운동을 못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운동 나왔어요.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좀 땀 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밤 기온도 영상권에 머뭅니다. 일주일 만에 널뛰기 하듯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올겨울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닌데 1월에도 한파와 이상고온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는 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가 끝난 후에 일시적인 찬 공기로 인한 기온 하강은 있겠지만 앞으로 찬 공기로 인한 이례적인 한파나 이런 것들이 이 강수가 있은 후에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은 12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 이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이후에는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비가 내린 이후에는 도로 표면이 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가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목동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최근 사업 방식에 대한 소유주 투표를 진행한 결과 70%가 조합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목동 7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방식을 놓고 조합과 신탁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견이 갈렸습니다. 목동 7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4개 단지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있으며 5호선 목동역과도 인접해 있어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희망플러스 꿈꾸는 공부방이 서울시의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희망플러스 꿈꾸는 공부방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희망플러스 꿈꾸는 공부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초 35가구 지원이 목표였지만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60가구의 공부방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8세부터 19세 이하 학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다자녀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한 가구당 200만 원 한도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지원합니다. 은평구가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92억 원을 들여 일자리와 창업, 주거와 생활, 문화와 여가 참여 공간과 자립복지 등 5개 분야 35개 세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자리 창업 분야로는 자격증 응시료 10만 원 지원과 공직체험 인턴십 등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생활 분야로는 청년 1인 가구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체육활동 등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참여 공간으로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을 운영하고 자립복지 분야로는 취약계층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글로벌 AI 혁신도시 조성을 선포하고 AI 중심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울 컨퍼런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히고 인프라 조성과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등 AI 산업 육성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연간 10,0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해 AI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AI 테크시티를 양재 AI 혁신지구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행사를 정례화해 AI 대중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수도권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 이후 나타난 현상인데 전세보증보험 한도까지 줄어 월세화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 이후 늘어난 월세 거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이 집계한 2024년 확정일자 중 수도권 월세는 모두 93만 9,300여 건, 지난 2021년 약 65만여 건이던 수도권 확정일자 월세건은 2022년 92만 6천여 건으로 급증한 뒤 최근까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 증가를 주도한 것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수도권 월세 거래량 비중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2019년 34.1%였다가 전세 사기 여파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최근까지 44%대로 올랐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훨씬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9년 42.3%에서 2022년 56.5%로 늘더니 지난해 70% 가까이까지 육박했습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월세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로서는 비아파트 유형의 주거 시설들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1억에서 2억 원대의 시장에서는 종전의 전세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폭증한 보증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춘 비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다시 112%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이 검찰과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0일 인천공항 본부 세관과 공조로 국제우편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내로 밀수된 케타민 2.9kg을 적발해 압수하고 밀수 수령책 2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령책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중 화장실 내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과 대마를 수거하고 인근 공원에 묻어 숨겼던 운반책 1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는데요. 범행을 도운 또 다른 1명까지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케타민 2.9kg과 필로폰 3kg, 대마 1.5kg 등 모두 7.4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요.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 인증 위반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등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6개 철도 노선에서 연간 발생하는 1,000억 원 규모 적자를 해소하고자 150원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인상한다며 적자를 이유로 서민들의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의정부,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별내선 등 6개 노선의 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84억 5천만 원을 들여 원도심 공원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설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연수구 2곳과 남동구, 계양구 각 1곳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휴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동구와 미추홀구, 서구, 중구 일대 노후공원 6곳의 놀이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평구 공원 3곳에는 맨발 산책로를, 계양구 공원 10곳에는 세족시설과 휴게시설을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11일 가축 방역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98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동물 방역 위생 시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물 방역 위생 시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동물 방역 분야에는 646억 원을 투입해 구제역, 럼피스킨, 탄저, 기종저 등 21종 예방 백신을 지원합니다. 또 양돈, 양계, 양봉 135개 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초소 운영비 지원,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 등 다양한 방역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그의 부임을 축하하고 한중 지방 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로 지난달 27일 주한 중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날 다이빙 대사는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인천시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은 인차이나 포럼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방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함께 인차이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중국 교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교한 지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총 23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옹진군 대청 초중고등학교와 동구 창녕초등학교, 강화군 길상, 서도, 하점초등학교 등이 개교 100년을 넘은 것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계의 주장을 인용해 일부 학교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보통학교로 학제를 개편하면서 애국심 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존 소학교의 흔적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본격적으로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른바 인성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이 담긴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자료와 함께 보급합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맞춤형 인성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유하거나 교원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I+ 만남 드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교제와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24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커플 축제와 공공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나만의 결혼식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문화예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3개 시, 8개 읍면동에 걸쳐 있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 주민공동체,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오는 14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